자, 수요일, 금요일, 고1 문법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38쪽 어근과 접사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을 할 것은 어근과 접사라고 해서 뭔가 익숙한 단어이긴 한데 딱 뭐냐라고 물으면 콕 집어 대답을 할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개념을 제대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근과 어간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둔 표가 있죠. 자, 이만큼 생김새도 비슷하고 어찌 보면 뜻도 약간 유사한 면이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 두 단어예요. 자, 요거를 오늘 헷갈릴 염려 없이 쌤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어근과 어간은요, 각자의 짝꿍이 따로 있어. 얘네 둘이가 짝꿍이 아니란 말이야. 자, 어근의 짝꿍은 뭐냐? 접사. 어간의 짝꿍은 어미. 자,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근과 어미, 어간과 접사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근은 항상 접사랑 어간은 항상 어미랑만 짝꿍이 된다는 거. 이 둘은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놓은 게 아니라 어떤 종류가 아니야. 이 둘은 아예 각각 다른 층위에서의 이야기야. 그래서 둘을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두 개가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자, 우선 어근과 접사는 어떤 층위에서 하는 말이냐 하면은 단어의 중심 의미에 따라서 구별을 한 거야. 자, 단어의 중심,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중심 의미 부분은 어근이다. 중심 의미가 아닌 다른 부분은 접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반면에 어간과 어미는 어디서 얘기하느냐면은 용언 있지. 용언의 활용이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아직 품사를 안 해가지고 용언의 활용이란 말이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천천히 설명해 줄게요. 자, 어근과 접사라는 것은 단어의 중심 의미래. 자, 근자가 뿌리 근자예요. 말의 뿌리이다라는 거야. 이 단어만 봐도 중심 의미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이런 단어를 한번 볼게요. 날달걀이라고 있어요. 자, 달걀이 익었든 안 익은 생것이든 달걀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날과 달걀로 구분을 했을 때 좀 더 중심 의미가 되는 부분이 달걀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심 의미가 되니까 얘가 어근이고 얘가 접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접사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앞에 붙으면 접두사, 머리 두자를 써서 접두사라 그러고 뒤에 붙으면 이 어근의 뒤에 붙으면 꼬리 미자를 써서 접미사라고 하는데 얘는 앞에 붙었으니까 접사 중에서도 접두사에 해당되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이 어근과 접사로 구분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어간과 어미는 뭐냐면은 용언의 활용이래. 자, 뒤에 나오면 할 거지만 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동사와 형용사 두 개를 합쳐서 용언이라고 만든 말을 하는데 자, 활용은 뭐냐 하면은 활용이라는 것은 뭔가 쓰임새에 따라서 모양이 계속 바뀌는 거를 얘기해. 모양을 바꿔가면서 쓰임새를 바꿔가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 먹다라는 거 해볼까요? 동사 중에서 대표적인 먹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항상 얘를 먹다라는 형태로만 쓰는 건 아니지. 먹고라든지 먹으니, 먹어서 이런 식으로 뒷말을 계속 바꿔가면서 사용을 해요. 상황에 따라. 자,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것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보니까 이 먹까지는 안 변하는데 뒷부분 다, 고, 은이, 어서 이런 부분만 변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있지. 변하지 않는 부분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말의 줄기란 말이야. 줄기 간자예요. 말의 줄기라고 해서 어간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이쪽에 뒷부분, 변하는 부분 있지? 변하는 부분은 말의 꼬리에 있습니다 해서 꼬리 미자를 써서 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간과 어미는 언제나 어디서만 나타나? 용언에서만 나타나요. 왜냐? 이런 활용을 하는 애들이 용언밖에 없고 이 용언이라는 용어 자체가 활용이라는 이 용자에서 따온 거야. 즉, 용언이라는 게 활용하는 말이다 라는 뜻인 거죠. 자, 활용하는 말은 요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간과 어미는 자동적으로 언제나
동사, 형용사, 즉 용언에서만 나올 수 있다. 활용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 어간과 어미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층위가 완전 다르다는 거 알 수 있겠지? 어근과 접사는 단어의 중심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뉘는 거고, 어간과 어미는 용언의 활용 얘기에서만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책을 다시 한번 같이 보자. 자, 맨 처음에 어근이란 말이 나왔어요.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중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다 그랬지. 자, 그래서 뿌리 근자를 써서 어근이라고 하고, 이 어근이랑 짝꿍은 누구야? 접사란 애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어근부터 보자. 자, 중심 부분 실질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자, 하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근은 명사에서도, 형용사에서도, 동사에도, 부사에도 다 있을 수 있는 말이지. 왜냐? 그냥 어떤 단어든 간에 실질 의미는 항상 있으니까 이 실질 의미를 포함하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한다. 자, 하늘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실질적인 의미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거. 이게 바로 명사 어근이다. 그 다음에 예쁘다에서 보니까 예쁘다 중에서 예쁘까지 우리의 실질 의미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쁘다에서는 다를 제외한 예쁘까지 형용사 어근에 해당되고, 덥게, 덥과 개 중에서 이렇게 나눠봤을 때 덥과 개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뭔가 덮는다 라는 이 덮에다가 실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어근이고요. 그 다음에 일찍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네. 자, 일찍이라는 어근. 그 다음에 어른스럽다에서도 어른이라는 부분에 실질 의미가 있고, 새 말에서는 보세요. 새와 말로 나눴더니 new라는 새와 말이라는 말 두 가지가 각각이 실질 의미가 있지. 아, 이런 형태도 있구나. 어근과 어근이 함께 만나서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도 있구나 하는 거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 볼까? 돌아보다 같은 경우 보니까 어근이 돌과 보래. 그치? 돌아보다는 돌다 플러스 보다잖아. 뒤를 돌아서 눈으로 쳐다보다 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돌까지도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까지도 뜻이 있는데, 그러면 아는 뭐지? 아는 중간에 어근과 어근 사이에 껴서 얘는 연결어미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아보다에서는 어근, 돌과 보 두 가지가 같이 드러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가지고 어근 대 어간 어떤 게 다른지 봅시다. 자, 어근의 짝꿍은 누구야? 접사다. 어간의 짝꿍은 누구다? 어미다. 어근과 접사는 단어의 중심 의미가 어디냐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것이고, 어간과 어미는 어디서만, 오직 용언, 활용에서만 나타나는 개념이다 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자, 어근은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 중심 부분 아닌 부분은 접사잖아. 당연히 어근이란 접사를 제외한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접사랑 결합하는 애들이다. 먹다 같은 걸 봤을 때 먹과 다 중에서 좀 더 실질적인 의미 어디? 먹에 있네. 이게 어근이고 뒷부분이 접사구나. 새롭다에서도 새, new라는 부분이 좀 더 실질 의미지. 새까지가 어근이고 롭다가 접사구나. 잡히다에서는 볼까요? 잡히다. 우리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 접사긴 접사인데 무슨 접사야?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피동사동 하면서 피동전미사 이희리기라는 거 기억나지? 아이고, 비동전미사라는 거.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배우는 이 접사라는 게 이 접사 중에서도 전미사, 전미사 중에서도 피동전미사. 이거 우리가 이미 배웠었구나. 이거 기억할 수 있죠? 자, 피동을 만들어주는 전미사가 전미사 히가 붙었는데, 그래서 얘도 접사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접사니까 이렇게 나눠볼까?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좀 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잡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피동전미사 히가 붙고 접사 다가 붙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간 보자. 어간, 용언의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어간과 어미 얘기죠.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한다. 자, 그러면 어미는 변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 자, 어미를 제외한 부분이 당연히 어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간이란 기본형에서 다를 제외한 부분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은 기본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찾을 때 우리 이런 거 한번 찾아볼까? 먹음이란 단어. 먹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이거를 사전에서 찾으려면은 기본형으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기본형 뭐야? 먹다잖아. 아, 그렇다면 어간을 찾아볼까? 기본형에서 다를 제외하면 어간이구나. 아, 먹다의 어간은 먹이네. 자, 이렇게 어간을 찾아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간은 어미랑 결합을 하고요. 어근과 달리 어간은 용언과 서술격 조사에만 적용한다. 자, 이게 뭐냐? 어근과 달리 어간은 우리 용언에 적용한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치? 자, 용언 활용 때 적용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서술격 조사 이다는 또 뭐냐? 이거는 뒤에 가서 다음 시간에 품사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둘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 적어둘까? 용언도 서술격 조사도 뭘 한다? 활용을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 어간과 어미는 활용에서만 나타나는 얘기니까 당연히 서술격 조사 이다에서도 활용이 나타나요. 자, 우리 용언의 활용이라는 것은 아까 봤지? 먹다 같은 거 활용할 때 어떻게?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게 이런 식으로 뒷부분만 바뀌잖아. 어미 부분만 바뀌는 거 용언의 활용이라고 하는데 방금 나왔던 서술격 조사 이다라는 거. 자, 서술격 조사는 이다 한 개밖에 없어요. 자, 얘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우리가 읽어보자. 학생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학생이다, 언제나 학생이다의 형태로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때로는 학생이고, 학생이어서, 이던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뒷부분을 활용시킬 수 있는 것은 용언 말고 서술격 조사 이다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다시 보면은 어간은 용언과 서술격 조사 이다에만 적용한다. 이제 이해가 되지. 왜? 활용하니까. 그치? 자, 밑에 예시를 보면은 먹다 같은 경우 아까 쌤이랑 해봤어. 자, 먹까지만 바뀌지 않고요. 뒷부분, 다 부분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즉 활용하기 때문에 얘가 어미가 된다. 그 다음 새롭다에서는 우리 이거 해볼까? 새롭게, 새롭더니, 새롭고, 새롭다 이런 식으로 새롭까지는 변하지 않아요. 뒷부분만 바뀌니까 여기까지가 어간, 여기가 어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잡히다에서도 잡히까지가 어간이고 다가 어근이 되는, 어미가 되는데 보니까 어근의 예시와 어간의 예시가 똑같습니다. 먹다, 새롭다, 잡히다. 먹다, 새롭다, 잡히다. 즉 얘네 둘이 층위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단어라도 어근과 접사로 분석할 때는 이런 형태, 어간과 어미로 분석할 때는 이런 형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먹다. 잡히다 볼까? 잡히다 같은 경우는 잡까지만 어근이고 히다는 접사였잖아. 근데 여기서는 잡히까지가 어간이고 다가 어미가 되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활용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잡히고 잡히어서 잡히다 이런 식으로 뒷부분만 바뀌는 거죠. 잡히까지는 똑같으니까 여기까지가 어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 한번 보자. 주의, 여기 지우다와 지우개가 있어요. 자, 지우다, 지우개의 뜻은 비슷한데 지우다 같은 경우는 동사잖아. 즉 용언이란 말이야. 용언의 활용에서는 어간과 어미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우까지가 어간이 되는 거고 변하지 않아요. 자, 지우니까 지우다 이런 식으로 뒷부분만 자꾸 변하지 다 부분만 어미가 되는 건데 지우개 같은 경우는 얘를 어간과 어미로 분석할 수 없어. 왜? 용언이 아니잖아. 동사나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기 때문에 얘는 어간과 어미가 아니라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으로만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우에서 지우까지가 실질적인 의미다 해서 어근, 지우가 어근이고 개가 접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요 위쪽에 올라가서 날개 부분 한번 볼게요. 자, 같은 단어를 가지고 어간과 어미 혹은 어근과 접사로 한번 분류를 해보자.
자, 슬기롭다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할 시에 이렇게 나누게 되지. 슬기롭게, 슬기롭다, 슬기롭고 이런 식으로 뒷부분만 변화하기 때문에 여기가 어미이고 슬기롭까지가 어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근과 접사라는 식으로 분류를 해보면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뉘지. 자, 슬기까지가 실질적인 의미 어근이 되는 거고 롭다가 접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학생답다도 마찬가지네. 학생답게, 학생답다, 학생답니 이런 식으로 학생답까지만 변하지 않지. 그래서 학생답까지만 어간, 다가 어미가 되는 건데 어근과 접사의 층위에서 본다면 학생까지가 실질적인 의미가 되고 접사가 답다가 되는 거죠. 자, 어른스럽다에서도 어른스럽게, 어른스럽고, 어른스럽다 이렇게 해서 어른스럽까지는 변화가 없어서 어간인데 뒷부분만 어미입니다. 자, 그런데 어근과 접사로 나눠보면은 어른까지만 어근이고 스럽다가 접사가 되죠. 짓누르다 얘는 보니까 짓누르고, 짓누르게, 짓누르다, 짓누르니 이렇게 짓누르까지는 안 변해.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간인데 여기 보니까 특이하다. 우리 이때까지는 접사가 다 뒤에 있었는데 얘는 접사가 어근의 앞에 있네. 자, 이렇게 앞에 오는 접사를 접두사라고 한다 그랬지. 좀 이따 할 거야. 자, 어쨌든 접사, 짓 뒤에다가 누르까지가 어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밑에 내려가 보니까 굴절접사라는 말이 나온다. 그쵸? 가끔 가다가 문제에서 굴절접사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뭐다? 어미다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어간과 어미 파트에서 이 어미를 굴절접사라 한다. 즉, 이 굴절접사라는 말은 용언의 경우에만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쨌든 그냥 굴절접사는 어미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여기 밑에 자다 예시 한번 볼까? 자, 여기서 어간과 어미, 어근과 접사로 구분을 했는데 똑같이 구분이 되네. 자까지 어간이지. 자니, 자서, 자고, 자다 이런 식으로 자까지는 안 변하니까 어간이고 그 다음에 어근과 접사의 형태로 본다면은 어근이 잔다, 슬리프 하는 그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어근이고 뒷부분 다가 접사인데 어미 부분이니까 굴절접사라고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어근 개념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보세요. 접사. 접사라는 건 항상 어근의 뒤나 앞에 붙어서 그 뜻을 제한해 주는 거다. 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근에 붙어서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제한한다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은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 특정한 뜻을 더한다 혹은 특정한 뜻을 한정한다, 제한한다 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자. 자, 앞에 붙으면 머리 두자를 써서 접두사라고 하고 뒤에 붙으면 꼬리 밑자를 써서 접미사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접두사랑 접미사 중에서 뭐가 좀 더 큰 개념일까? 큰 개념이라기보다는 뭐가 좀 더 종류가 많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까라고 하면 접미사예요. 접미사. 자, 얘가 좀 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또 더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접두사는 보자. 어근의 앞에 붙어서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는 접사다 그랬어. 그런데 단어의 품사를 바꾸지는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니까 이 접두사를 가지고 한정적 접사라는 말을 하지. 자, 이게 뭐냐? 밑에 한번 내려가 보자. 접미사를 보니까 이번에는 어근의 뒤에 붙어서 얘랑 똑같은 기능한다. 봐봐. 특정한 뜻을 더하는 접사라 그러지. 아, 똑같은 기능, 즉 한정적인 기능을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별표 치자. 접미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야. 단어의 품사를 바꾼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얘기가 나왔네. 지배적 접사? 아, 접사는 접두사, 접미사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지만 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로도 나눌 수가 있구나. 그런데 접두사는 한정적 접사만 나오는데 접미사는 한정적과 지배적 접사 두 개 다 해당돼. 자, 어떤 거냐면 한정적이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제한이 있다라는 거니까 지배보다는 조금 제한이 있다. 뭐 이런 개념이죠. 자, 얘는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한다 혹은 뭐 제한한다, 한정한다 이런 뜻이 있고 지배적이다 라는 것은 뭔가 위에 군림한다 이런 뜻이 좀 더 강력한 뜻이 있어요. 얘는 뭐냐? 단어의 품사를 바꾼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정적 접사다라는 말은 그냥 앞이나 뒤에 붙어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고 제한한다 라는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 지배적 접사라는 것은 품사를 아예 송두리째 바꿔버린다 이런 커다란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배적 접사, 품사를 바꾸는 것은 접미사밖에 못하는 거다. 접두사는 못해. 접미사만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꼭 기억해둬야 돼요. 단어의 품사를 바꾸는 거는 접미사다 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접두사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어근의 앞에 붙는 데 써. 보니까 어근 이렇게 있지. 손, 복다, 펄었다. 자, 이런 어근들의 앞에 붙었어요. 손은 손인데 어떤 손? 아무것도 없는 맨손. 이렇게. 그 다음에 볶기는 볶는데 어떻게? 들들들 볶는데. 퍼렇긴 퍼런데 얼마나 퍼래? 시퍼렇대. 자, 이렇게 앞에 붙어가지고 어떤 뜻을 더하고 강조해주고 있지? 자, 요런 게 바로 접두사다. 자, 그런데 얘들을 봐봐. 어근에 뭔가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붙기 전에 원래 어근의 생김새를 한번 볼까? 자, 손이라는 거 원래 품사가 어떻게 돼? 명사지. 그런데 맨이라는 게 붙었다고 해서 명사가 아니게 돼요? 아니야, 똑같아. 여전히 명사야. 볶다라는 것은 동사잖아. 그런데 들이라는 게 붙어도 여전히 동사를 유지합니다. 퍼렇다라는 것은 형용사인데 시라는 게 붙어도 여전히 형용사임을 유지를 하죠. 왜? 접두사는 품사를 바꿔주는 기능은 없거든. 그런데 접미사는 그런 기능 한다 그랬지. 자, 어떤 거인지 보자. 선생이나 높이나 새 같은 어근에다가 뒤에 접미사들이 붙었어요. 자, 어떤 변화를 가져온지 보자. 자, 우선 접미사는 품사를 바꾸기도 하는 역할도 있는데 접두사랑 똑같이 남의 특정한 뜻을 더한다는 기능도 있지. 그러니까 요것도 있을 거야. 요거에 대한 예시가 첫 번째입니다. 자, 선생이라는 명사에다가 님이라는 접미사를 붙였다 했을 때 여전히 선생님이라는 명사를 유지합니다. 자, 그 단어의 품사는 유지하되 특정한 뜻을 더하기만 했네. 자, 여기까지는 한정적 접사의 예시에 해당되겠는데 지배적 접사의 예시는 이렇게 밑에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적혀있네. 보자. 높다라는 거 있지. 원래 높의 기본형은 높다잖아. 자, 높다는 형용사란 말이야. 자, 여기서 높만 똑 떼었어요. 여기다가 형용사에다가 이라는 접미사를 붙였더니 높이가 되면서 명사 혹은 부사로 바뀝니다. 자, 명사의 예시는 어떤 거 있어? 이 건물의 높이는 뭐 10m다 이런 거 있지? 이럴 때 명사로 사용됐고 부사로 사용될 때는 하늘 높이 날았다 이런 거 있지? 이럴 때 부사로 사용되는 높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형용사였는데 이가 붙음으로써 명사나 부사라는 다른 품사로 바뀌었다. 즉, 접미사에는 단어의 품사를 바꾸는 기능도 있다라는 얘기. 여기 더 보자. 자, 새라는 뉴라는 관형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롭다라는 접미사가 붙었더니 새롭다라는 새로운 단어로 바뀌면서 얘가 형용사가 되어버렸네. 관형사가 형용사로 바뀌었다. 왜? 이 접미사가 붙음으로써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면은 접사 대 조사 어미 해가지고 차이점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접사는 어근과의 결합에 제약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몇몇 어근하고만 결합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예시로 한번 볼게요. 자, 접두사 숫이라는 거랑 접미사 보라는 애랑 가져왔는데 접두사 숫 같은 경우는 총각이나 처녀 뒤에는
처녀 앞에는 붙을 수 있죠. 수총각, 수처녀 가능한데 남자나 여자 앞에는 못 붙어. 순남자, 순여자 안 쓰잖아. 자, 이렇게 제약이 있네. 보 같은 경우는 겉보, 울보, 뚱뚱보까지는 겁이나 울이나 뚱뚱 뒤에는 붙을 수 있는데 용기, 웃, 홀쭉 뒤에는 못 붙네. 이런 제약이 있구나. 그런데 비교적 어미와 조사는 상대적으로 결합에 제약이 없다라 그랬어요. 자, 보니까 어미, 아, 어나 조사, 이, 가는 각각 돌아, 보아, 먹어, 울어, 사랑이, 연필이, 날씨가, 사과가 이렇게 별로 앞에 오는 어근에 대한 결합에 제약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는 접두사의 종류, 그 다음에 또 전미사의 종류 있는데 각각 이렇게 막 꼼꼼하게 읽으면서 관형사적 기능이 뭐냐, 부사성 접두사가 뭐냐 이렇게 용어까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예시 있지? 여기서 접두사에는 군, 날, 맛, 선, 풋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예시들 좀 봐두면 돼요. 전미사의 종류에서도 꾸러기, 군, 질, 개, 기, 이 이런 것들 전미사의 종류들만 봐두면 되고 여기 좀 반가운 애들 나오네. 사동, 피동 전미사 우리 중3 때 했던 거 나오네요. 자, 이희리기 혹은 이희리기 우추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 한 번만 종류 눈으로 쭉 보면 되겠습니다.